25kg 당신도 뺄 수 있다. 요요 없이 살 빼는 법 3가지. 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다이어트 이야기. 마음을 굳게 먹어봐도 결국은 빠지지 않는 살을 원망하게 되는 다이어트. 그런데 오늘 여기 정말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무려 25kg 감량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을 25kg이나 뺄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모두 공유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인플루언서 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87kg에서 시작해서 현재 25kg, 27kg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다이어트 인플루언서 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와, 얼마 만에 27kg? 25kg 감량하신 거예요? 2019년도 7월 달에 시작해서요. 네. 27kg는 제가 작년에 11월 27일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그때가 네. 딱 500일 걸려서 27kg를 뺐었고 네네. 지금은 먹을 거 먹으면서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계속 유지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좀 어떠셨죠? 제가 원래가 살이 아기 때부터 소아 비만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중간에 살을 뺐었어도 다시 요요가 와서 찌고 거의 평생을 비만으로 살았어가지고 네네.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무릎이나 뭐 각종 관절이 조금 체중 때문에 많이 눌려서 통증이 심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운동하면서 체중도 감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는지 디스크도 네. 많이 호전이 됐고 걷는 것도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었는데 이제는 걷는 걸 너무 즐겨서 네, 최근에 족저근막염 초기 증상이 보일 정도로 신나게 걷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세요? 네. 야, 소아비만 얘기하셨는데 타고 나서 비만이라는 게 금방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시고 지금 내 모든 관절한테 이렇게 가벼움을 주셨다는 게 참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우선은 이제 인바디. 그죠. 그죠. 바디 안에 뭐 들어 있었느냐.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건데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네. 체중이 표준 이상의 87kg이었으니까 네네. 표준 이상으로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고 상대적으로 골격근 양은 쏙 들어가서 표준에 가까웠어요. 이제 저 얘기는 정말 근육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통 자체가 좀 큰 그 유전이 있겠다, 가족력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렇지만 다른 게 워낙 월등하니까. 그쵸. 체중하고 마지막으로 체지방량은 체중보다 더 오른쪽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딱 보고서 끝부분만 이으면 C자가 되겠죠. 체중, 쑥 들어간 골격근량, 다시 튀어나온 체지방량,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C자로 그려져 있는 거는 저근육의 고지방량 비만,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전혀 아니시게 달라져 있어서 좋아 보이고, 인바디는 사실 몸 안에 미세한 전류를 우리 뭐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하죠. 네, 그래서 미세한 전류 흐르게 해서 지방이 갖고 있는 수분, 근육이 갖고 있는 수분량을 측정해서 체지방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기 전후나 화장실 가기 전후나 땀 흘리기 전후에 따라서는 인바디 검사가 금방금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의 패턴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수분에 따라서 인바디가 엄청 들쑥날쑥하거든요. 맞아요. 결과가.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땐 인바디 숫자만 보고 맹신하고 숫자가 줄어드냐 늘어나냐에 따라서 막 일희일비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인바디보다는 눈바디, 눈이나 옷바디, 옷 입었을 때 맞아요. 오늘은 어느 정도 낀다. 네. 이런 걸로 이제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를. 넘어갑니다. 네. 그건 정말 잘하신 건데 사실 20kg 넘게 감량하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쵸. 예, 말이 쉽지. 성공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 인스타그램에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날 먹은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몇 시에 어떤 걸 먹었고 다음 식사까지 몇 시간 텀이 있었고 그땐 또 뭘 먹었고 해서 하루에 뭐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찍어요. 그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단탄지 비율을 내가 오늘은 적당히 먹었고 오늘은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고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 아침 별다방에 가가지고 시럽 잔뜩 들어간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네네. 이런 거나 뭐 프라푸치노, 최고죠. 네, 휘핑크림 많이 주세요. 네, 이렇게 네. 해서 부탁까지 먹었었는데, 하면서. 네네. 네.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정말 변하는 게 커피로 먹느냐, 커피 맛 설탕 음료로 먹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완전 비만이 또 다른 길이 돼버려.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 난 안 씹었는데 삼키기만 했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유, 그것도 잘 바꾸셨고. 그리고 자, 요즘에는 이제 체지방 감량을 하기 위해서 공복 유산소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유산소만 하면 일시적으로 체중은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탄력이 줄어들고 맞아요. 그렇게 예. 해서 저는 항상 웨이트랑 유산소랑 같이 조화롭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팔로워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입 터지는 게 소위 말하는 입 터져서 막 폭식하게 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혹시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요요를 피하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네, 일단은 요요를 막는 방법은 몸의 원리를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 한번 알려드리고 요요 없이 살 빼는 방법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요 없이 살 빼는 방법 3가지. 첫째, 다이어트 하기 전에 몸을 해독해라. 다이어트 전에 우리가 살이 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 불편함이 있다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염증 제거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다이어트를 해야 옳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해독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쌓이는 뭐 독소 또 해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운동해도 칼로리 소모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 살을 빼는 동안 파괴되는 지방세포. 그럼 지방세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터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독소를 또 내요. 아유. 그러면 이 독소를 처리하는데도 내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독소 해결하는 해독 기능을 하는 애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현미밥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혈당 식품이기도 하지만 현미밥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골고루 있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채소를 통한 식이섬유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채소 중에 꼭 필요한 게 십정학과 채소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고 있다. 양배추도 양배추. 먹고 있다면은 이 브로콜리, 양배추가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가 포함된 채소를 먹느냐는 완전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요요 없이 살 빼는 방법은 십자화과 채소를 꼭 포함한 그런 채소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2번째는 칼로리는 똑같이 하고 요리법을 좀 바꿔라 이 얘기인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조건 칼로리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요리해 먹냐에 따라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단백질 비율을 좀 높이면 칼로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삶아 먹는 또 고기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낫고 실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체중 감량 후에 어떤 식단 먹었을 때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때 고단백 저혈당 식단, 즉 단백질을 많이 먹고 혈당을 조금만 올리는 음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 요요도 훨씬 덜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두드려라. 여기요? 네네네. 개그우먼 장도연 씨 아시죠? 이거. 맞아요. 근데 저렇게 하시니까 정말 건강해지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게 건강이랑 크게 관련이 있나요? 어디를 때리냐면 자기 서해부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노폐물들은 우리가 이걸 닫고 살거나 여기 앉아서만 있으면은 정체되기가 쉽죠. 제일 쉬운 곳이죠. 구겨진 곳이 제일 정체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비만 그러면 뚱뚱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르게 해주면 돌아가서 노폐물 제거가 되는 건데 멈춰 있으면은 순간 비만은 항상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드리는 거 아프실 정도 빼고는 충분히 두드리는 게 좋겠고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여기가 움직일 수 있는데 거의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난 살은 아닌데 부어 있어라는. 근데 그건 살이에요. 아이고 뼈 맞았어. 그러니까 물기 살이에요. 물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안 빠지면 다 자기 거죠. 뭐. 그죠. 아니에요? 평생 갖고 살 수도 있고. 잠시 보관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붓는 거를 빼는 데는 역시 네. 겨드랑이, 서해부 자극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가지 방법 말씀은 드렸는데 뭐 어떠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몇 킬로 뺄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평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쉽게 뺀 살은 쉽게 돌아오고요. 강박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 양가 씨의 다이어트 방식이 네. 살 빠지는 체질로 몸을 서서히 바꿔가는 거. 체질을 바꾸는 그렇죠. 먹어도 괜찮은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유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을 하고 계시니까 더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5kg 당신도 뺄 수 있다. 요요 없이 다이어트하는 법. 첫째, 다이어트하기 전에 몸을 해독하라. 염증 없애는 거죠. 자, 둘째, 같은 양을 먹되 요리법을 바꿔라. 셋째,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두드려라. 그러면 열일이다. 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다이어트 후에 급격하게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 막을 수 있습니다.